저희 가족은 13년째 복지기관을 운영 중인데요. 수백 명의 실습생분들을 보았던 경험과 제가 직접 현장 실습을 나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가족이 사회복지사인 찬영멘토입니다.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죠. 처음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실무를 경험하는 만큼 낯설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관에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실습생분들을 보았던 경험과 제가 직접 실습을 나가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예비 실습생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4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만 알고 실습하셔도 실습이 확실히 더 수월해지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작은 노트랑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실습일지 작성에 필요한 소재들을 기록해 두시는 건데요. 실습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꼽자면 대부분 현장 실습 보고서 작성을 꼽습니다. 완성본이 두께가 2-3cm 정도 돼요.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실습일지입니다. 매일 그날 어떤 걸 했는지 시간 순으로 적고 느낀 점도 적어서 담당 슈퍼바이저님께 피드백과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관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줄이 평상시엔 대부분 똑같이 흘러가서 일지 쓰는데 소재가 엄청 부족해요. 어떻게든 엮어서 분량 늘리려고 머리를 엄청 쥐어 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첫날부터 마칠 때까지 작은 노트랑 펜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수시로 짬짬이 그날 했던 일들을 적고 일지에 쓸만한 소재들을 끄적여 놓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했는데 제가 그날 아이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부터 식사에 나왔던 반찬들까지 다 적었어요. 느낀 점에 어떤 내용 쓸지도 미리 체크했습니다. 저는 실습 중간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습일지 작성할 때 훨씬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재를 많이 적을수록 쓸 말이 많아져서 훨씬 쉽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실습일지만 수월하게 작성해도 전반적으로 큰 짐을 하나 더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찍기입니다. 일지 작성할 때 사용할 사진들을 많이 찍어두세요. 앞에서 알려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사진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일단 실습일지 작성할 때 매일 사진을 하나씩 넣고 그 사진에 대해 설명을 다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 쓸 소재들이 많은 사진들을 고르는 게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양하게 여러 개 사진을 찍어 놓을수록 좋겠죠? 뭐 이것도 있는데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 한 달간의 실습이 두고두고 추억이 됩니다. 처음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만큼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다만 고학년 아이들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세 번째,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입니다. 선 보고 후조치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보고하세요. 은근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습생은 지시받은 일 외에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으실 땐 담당 슈퍼바이저님이나 주변 복지사분들께 먼저 보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어떤 복지 분야를 막론하고 재소자들 사이에서 종종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다거나 어딜 다쳤다거나 혹은 어르신께서 볼일을 보셨다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신속한 대처들이 필요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 보통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일까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다가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실습생이기에 아직까지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나아가서 기관 내 근무자분들에게 있어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걸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나 싶으실 땐 반드시 슈퍼바이저님이나 복지사분들께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담당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복지사분들이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시를 내리시면서 잘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걸 옆에서 보시면서 실무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갈 수도 있죠. 이런 것 외에도 실습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담당 슈퍼바이저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현장 실습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사 업무의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로는 실습 보고서가 있는데요. 기관에서 시간 채우는 것보다 보고서 작성이 더 힘들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습일지는 반드시 그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면 주말같이 쉬는 날에 몰아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진짜 답도 없어요. 피곤하시더라도 꼭 저녁에 작성하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포트 주제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레포트 주제는 교육원에서 여러 주제들을 안내해 줄 텐데 초반에 어떤 주제로 할지 초안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 차이가 커요. 예를 들자면 레포트 주제 중 대표적으로 사례관리란 게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뭔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상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대상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삶의 질이 개선될지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활동인데요. 근데 그걸 실습하다가 중간에 정하면 초반에 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사례관리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게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레포트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4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4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사회복지사 취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찬영멘토였습니다.